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 4월 13일 오후입니다. 오후 11시 19분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제가 좀 멘트를 좀 강하게 치다 보니까 악플러 분들이 많이 몰려오시고, 사실 구독 취소도 좀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반대로 또 구독도 해주신 분도 계시고, 다시 단톡방에 다시 들어와 보신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건전한 비판이라면 당연히 수용을 해야죠. 그리고 우리가 또 좀 처음에 또 오해를 해서 또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다가 또 많은 분 또 좋은 지적 해주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최근 마지막 영상에서는 어 요런 내용들 저런 내용들 좋은데 이런 멘트들은 좀 반감을 산다, 조심해 달라고 하셨던 분도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많은 관심, 그런 지적들은 제가 또 감정에 이제 좀 치우치다 보면 또 놓치기도 하고 그렇죠. 사실은 변명을 하자면 되게 힘듭니다. 저희 방송에서 맨날 얘기하던 이야기들, 수십 번 강조하던 이야기들은 싹 빼버리고 딱 한두 개 영상만 보고 떨어진 다음에 이렇게 정리해서 막 욕하는 사람들이 사실상 되게 많아요. 저희 단톡방에서도 사실 영상 안 보는 분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그런 정신적 피로와 육체적 피로, 저도 뭐 이걸로 벌어 먹고 있지만 그것에 대한 이제 좀 증거주의로 이렇게 이 바닥에 또 증거주의가 좀 팽배하잖아요. 뭔 말하면 인증해라 하니까 그것에 대한 인증을 올리고 나 이런 말 했다, 이렇게 다 했었다. 그리고 사실 좀 그런 걸 보고 저희 스터디 그룹으로 와서 다시 좀 같이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도 사실 있었습니다. 근데 또 그분의 말씀을 최근에 들었던 말씀 보니까 바쁘시잖아요. 바쁘시고 뭐 한데 100번 1000번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사실 이제 서재복님이신데요. 이분이 좀 올려주셨던 게 여기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는 강력한 신호예요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 오래 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복님, 네, 오늘 영상 좀 냉정하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근거가 무엇이냐, 을목근을 깨서 그런지 오파담이 완성된 거냐, 인플레 다음에 또 온다는 감은 아니고요. 원칙과 기준은 저도 수도 없이 강조드리는 부분이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오케이, 이거는 제가 좀 어그로를 좀 당긴 게 사실은 좀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그로를 당겨 사람들이 봐요. 맞았다 해야 사람들이 관심을 줘요. 원리 원칙들, 저기도 작년 영상 보면 맨날 원리 원칙 이론 이야기들 하는데 잘 안 봅니다. 그렇죠. 좀 이렇게 비꼬시는 말씀은 조금 좀 서운하신 것 같고, 저 서로 조금 서운했으니까 이 정도 하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꼭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근거들을 쭉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비트코인만 가지고, 최근에 제가 과거에 왜 무슨 근거로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어떤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는지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드리시겠습니다. 2021년 4월 달에 제가 이 자리에서 전량청산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여기서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 여기서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이걸 다 못 먹었어요. 저도 이쯤에서 다 팔았어요. 사실 이때 거의 다 팔았고, 사실 요 시장 요것만 먹었는데도 제가 가장 돈을 많이 벌었고, 이때는 제가 조금 미쳐가지고 약간 대출도 좀 받고, 전세 자금도 좀 땡겨가지고 돈을 박았어가지고 돈을 좀 많이 벌었던 시기 요때입니다. 그러니까 시드머니가 컸죠. 정신 좀 놓은 거예요. 좀 심했나? 좀 과감하게 했어요. 승부다. 이건 꼭 사야 된다 싶어가지고 그때 했던 부분이고, 요구간이 더 많이 먹었어요. 요구간이 제일 많이 먹었고, 요구간도 적당히 먹었고, 제가 여기는 사실 얼마 먹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다 시황을 해드렸어요. 인증도 해드렸고. 자, 그런데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여기는 이제 차트적인 부분에서 엔딩 다이고날, 이거는 우리 엘리엇 파동에 있어서 엔딩 다이고날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거래량이 줄어들고 다이버전스가 나타나는. 그래서 이게는 소파동에서 요 고점 근처에서 언제 꺾이든지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소파동 임펄스가 떨어지는 걸 보고 이거는 떨어진다. 그래서 전량 청산에 대한 얘기를 드렸었던 구간이 여기입니다. 근거 됐죠? 엔딩 다이고날, 엘리파동 5파동 종파 마감 대표적인 패턴입니다. 5파 마감이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엔딩 다이고날이 나와서 꺾이게 되면 그거는 5파 종파 마감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요. 그렇게 해서 전량 청산에 대한 얘기 드렸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되돌림에 대한 반등이죠. 되돌림에 대한 반등적인 요소로 이런 자리들 언급을 드렸어서 사실 중간중간에 반등을 조금 챙겨드리고, 사실 뭐 그렇게 무리할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CD 금원리의 뭐 절반 이하로 놀아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상승 지분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원칙이 그러니까 원칙에 대한 얘기 많이 하셔서, 그러니까 이만큼 먹었는데
여기서 이만큼 먹었고 여기서 다 팔았으니까 몇 배를 먹은 거예요. 그죠? 우리 16,000달러에 샀다고 쳐도 이게 뭐 5만 달러, 제가 5만 달러, 예전에 저희 방 비번이 5만이었습니다. 5만 달러까지 갈 것이라는 기대감과 목표치를 가지고 있었어요. 아주 옛날에. 저희 비반이. 그래서 제가 맨날 5만 달러 가면 여러분 시장 떠나세요 맨날 노래를 불렀었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자꾸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처럼 이성을 잃고 제가 욕을 많이 먹었었어요. 이 당시에. 더 가니까. 그래서 뭐 1억 간다 이러면서 뭐 난리를 쳤던데 제가 그때 이제 제가 그 돼지라는 말 쓰지 않고 이제 병신이라는 말을 썼다가 혹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비하하는 발언이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짐승이라는 말을 썼다가 이제 그 자기 주관 없이 그냥 막 하는 사람을 강아지에 좀 빗대어 표현을 했고 욕심이 그득한 그런 사람들을 돼지에다 표현을 해서 제가 그런 발언을 쓰기 시작을 했거든요. 뭐 변명이고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사면 이제 돼지라고 제가 욕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거 사면 안 된다고 절대로. 그쵸? 언제 빠질지 몰라. 언제 빠질지 모르는데 이렇게 진행돼서 이렇게 빠져버린 이 시간에 다 팔아. 엔딩 다이아고날. 요거는 사실 이 대파동에 대한 되돌림이었습니다. 되돌림 파동이었고 이거는 뭐 버나마나 딱 나오죠. 그죠? 네. 61.8%에 대한 되돌림 파동. 뭐 빤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거래가 폭등을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매수를 들어갔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바로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은 잘 안 나오지 않거든요. 우리가 패턴적으로도 그렇고 항상 그래서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드리냐 디센딩 트라이앵글 관점을 좀 눈여겨봐라. 그래서 거래량도 감소되면서 실제로 디센딩 트라이앵글 관점이 형성이 되면서 여기서 반등하는 모습이 등장하길래 여기서 제가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 비트코인 매수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많이 가면 48,000달러 정도까지 갈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려서 제가 요까지는 저희 시황상 진행이 됐습니다. 당시에 요거는 이제 요 구간은 이 전체에 대한 되돌림 61.8% 정도 되는 구간입니다. 해명이 되셨죠? 네. 그래서 여기서 조정이 나오길래 근데 이때 뭐가 나왔냐면 이게 한 번 더 나오더라고요. 한 번 더 나와가지고 여기까지만 보면 되게 임펄스스러워서 충격파스러운 모습이라서 눌림목 주고 다시 한번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얘가 되게 의문스럽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조정이 나왔거든요. 조정이 나오고 사실 여기서는 우리가 여기서 제가 매수에 대한 얘기를 드리지 못했고 382 정도에서 이 정도 여기서 38.2 정도 되거든요. 요게 사실 제가 취향하는 게 엘리엇 파동이 되게 비중이 높죠. 근데 엘리엇 파동은 사실 영업 비밀 같은 거라서 그 0.5에서 반등이 나오고 이 장대 양봉이 나오길래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샀고 왜냐면 여기서 팔았고 다 팔았고 여기서 물량을 채웠고 여기서 물량을 비웠단 말이에요. 상당량 비웠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미 이 파동과 이 파동 일부를 먹은 거잖아요. 연결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여기서 일부를 태워보세요. 일부를 단타 쳐보세요. 해서 요거까지 높아서 이 고점에서는 저희가 일단 더 정리를 다 했습니다. 쌍고점 관점이 64,000달러. 제가 당시에 67,000달러인가요? 그 정도까지 말씀드렸어요. 이거 64,000 그래서 64,000, 67,000달러 말씀드리고 또 이 장대 항목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우리가 패턴을 그러니까 인력 파동을 카운팅을 하게 되면 이게 1, 2, 3, 4, 5판이야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거든요. 고점을 넘었었는데. 근데 이게 아무리 봐도 5파처럼 보여지지가 않는 거야. 5파처럼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면 5파일 수도 있고요. 지금 아직도 5파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감을 못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 2, 3, 4, 5가 나왔냐. 그래도 이게 여기가 지금 비정상 고점인 것인가. 좀 애매하다. 그래서 한 번 더 갈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4시간 차트로 한 번 더 갈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당시 고점에서는 보지 않고 한쌤의 스타일입니다. 원칙이에요. 원칙 얘기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약이 나오면 이렇게 장대가 나오게 되면 사실 이 부분이 되게 불편한 요소 1, 2, 3, 4, 5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카운팅 해놨죠 옛날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저희가 진입을 하고 여기서 우리가 또 항상 하는 짓이거든요. 상승에 대해서 되돌림이고 요 저항대에서 물량을 줄여라. 그러니까 익절 로스 컷이라고 해요. 익절 로스 컷. 저희 시황은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익절 로스 컷이라고 해서 조금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만원치 샀으면 조금 올랐잖아요. 한 50만원어치가 되든 1,100만원이 되든 조금 올랐으면 그래서 한 200만원, 300만원 팔아버리는 거야. 팔아버리고 여기가 이탈됐을 때 내가 이 정도 깨지더라도 그 손실을 좀 방어하는 그런 매매의 비중 조절 기법입니다. 익절 로스 컷이. 그래서 이탈되면 전량 손절합시다. 이거 이제는 안 좋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기다렸죠. 그래서 이제 46,000달러였나? 45,000달러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요 자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래가 또 폭등을 하더라고요. 좀 더 당시 더 빠지더라고요. 좀 기다려보자 하다가 올라온 여기쯤에서 조금만 기다려보자 하고 하다가 여기서 우리가 매수가 들어가게 됩니다. 저희 시황상 여기서 매수가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ABC 반등파 그리고 이 부분이 임펄스 파동과 그 유사한 흐름이다 라고 해서 ABC 반등파만 보자라고 말씀드렸고, 당시에 52,000달러 정도, 52,000달러, 거의 6,000달러죠. 52,000달러까지만 봅시다. 정말 많이 가면 54,000달러까지도 갈 수도 있는데요. 52,000달러부터 해서는 물량을 상당히 줄여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떨어지는 그 이유가 뭐냐면, 당시 이런 말씀드렸냐면 21년 12월부터 내년에는 예정된 악재가 존재하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하락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무조건 빠지면 손절해야 된다. 한번 요거 작은 거 하나 더 먹으러 들어가는 건데 요게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다. 도전 한번 해보자고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고, 이렇게 한 번 정도 더 나와줬으면 여기도 엔딩 다이고널 예쁘게 나와가지고 제가 여기 또 585 딱 명확하게 카운팅을 했을 거예요. 근데 엔딩이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파형이 조금, 제가 공부한 엘리엇 파동파론 이게 5파인가 아니면은 이게 확장에 대한 조정파 형태의 고점을 넘어가는 것인가, 아직도 지금 조금 긴가민가 해요. 그래서 아무튼 예정된 악재가 있다. 그래서 금리를 급격하게 올릴 것이고, 그리고 이때 사실 우리가 그 코로나에 대해서 돈을 많이 풀었잖아요. 이때는 많이 풀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받을 때 우리가 이걸 다 빚으로 땡겨 오니까 그 빚이 지금 되게 많아져 있는 상태에서 이게 이제 바닷물이다. 이거 빚이 너무 많다. 국가부채가 당시 2,000조, 지금 2,500조 정도 되거든요. 가계부채가 2,000조.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기업부채도 이제 거의 1,000조 정도 돼요. 한국이. 그래서 맨날 그런 것들을 치면서 막 빚이 너무 많다. 이래서 이런 상황이 금리를 올려버리면 이거는 주가가 크게 하락할 수도 있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비트코인도 조심해야 된다. 그때 이런 말씀 드렸다고요. 이유가 해석이 되셨죠? 그런데 보통은 그 금리를 인상할 때가 경기가 좋을 때 인상을 하거든요. 왜냐면 경기가 좋으니까 물가가 소비가 활성화되고, 그러다 보니 물가가 올라가서 기업이 화랑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쭉쭉 올라간단 말입니다. 주가가. 그러다 보니 금리를 조금씩 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약처방으로. 예를 들어 스태그플레이션 얘기했던 분, 그래서 여기서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를 많이 하게 되거든. 최근에 시작까지 같이 해드릴게요. 그러면 또 물가가 천천히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금리도 천천히 올려가지고, 금리를 천천히 올리면 이제 뒤집어지긴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물가의 상방에서 떨어질 압력이 생기면 얘가 천천히 이렇게 하는 게 정상적인 우리 경제 메커니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이고, 물가가 좀 오르면 금리 다 올려서 잡아주고, 살살 이렇게 부드럽게 천천히 이렇게 잡아가면서 평균 경제 상승률이 2%를 쭉 맞춰서 가는. 이해되세요? 2%의 상승률 맞춰서 물가가 좀 올라가면 금리 여기서부터 물가 천천히 올리기 시작해서 천천히 잡고, 그리고 올라가면 금리 천천히 내려서 천천히 줬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거든, 경제 그 원리가. 그러면 금리 인상할 때 인상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경기가 좋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는 거고, 인상하더라도 파도는 조금 더 진행이 되다 꺾이는 거야. 우리 앞에 차트들을 구경해 보시면 그럴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번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됐냐면, 경기가 급격히 안 좋아지게 되면서 금리를 팍 낮춰버립니다. 그러면서 얘를 이렇게 돈을 풀어버렸어요. 이렇게 힘을. 얘 파도가 이렇게 쳐버리는 거죠. 강하게.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게 인플레이션 올까라는 게 예상이 된 거야. 그러면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금리를 급격하게 또 인상을 해서 이 물가를 눌러야 되거든요. 그럼 얘가 눌러지면서 이 녀석이 정상화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그죠? 그러면서 이제 기업이익이 먼저 나빠지기 시작하는 거, 주식이 먼저 빠지기 시작하는 거, 선반영이 돼서. 되십니까?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된 거예요. 정상화가 거의 됐다고 봐요, 저는. 그러면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면 주가가 오르지 않겠느냐라고 하지만, 이미 만들어진 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이 경기는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 지금 정상화는 됐습니다만, 이 구간에서 이렇게 어떻게 벽 앞에 풀어놓는 돈으로 버티고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오겠죠. 그게 지금 구간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이고, 근데 이 파도가 한 번에 끝나지 않는다고. 보통 웨이브가 A, B, C파 3파로 가는 거 아시잖아요. 끝나지 않고 금리를 올려놓은 그런 곳에서 어딘가에 고장이 나고 부러지기 시작을 할 거라는 거지.
그리고 지금 현재 그것에 대한 신호들이 보여지고 있고 미국의 고용지표 지금 부러지고 있잖아요. 상가 부동산도 부러지고 있고 한국의 FPF도 지금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위험하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얘가 이 정규 변화보다 낮아지는 구간이 한번 생길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2% 선을 굳이 따라서 상승을 하게 되면 어차피 여기서 사도 얘는 시간이 지나면 빠졌다 올라가든 여기서 뭐 잔판으로 치서 올라가든 따라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수익으로 바꿔질 가능성이 크겠죠. 하지만 지금 여기서 매수를 해가지고 만약에 하락이 오게 된다면 올 가능성이 저는 꽤나 높아 보이기도 하고, 그죠? 높아 보이기도 하고 오게 된다면 이게 되게 아픈 하락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매수를 하지 않은 건 아니거든. 이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런 경기 쪽에서 비트코인 어떻게 영향을 받을 것인가 라는 부분, 그리고 엘리엇 파동이나 이런 수급적인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나스닥적인 부분 이런 걸 판단을 해서 일단 비트코인이 증시를 쫓아가게 되면 재수없으면 한 번 더 저점 이탈할 수 있을 것이고, 금을 쫓아가게 되면 적당한 조정 이후에 상승 파동으로 넘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비트코인은 금을 얼추 따라가는 모습이 있는데요, 안에 있는 알트코인들이 전형적으로 그러니까 설거지를 하고 있어요. 전형적으로. 그래서 지금 되게 찝찝하다라고 비트코인 계속 열심히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 하시는 분 아예 길게 보시던가 아니면 짧게 보셔서 단타로 치시던가 두 가지 하나를 하시는 게 맞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라고요. 얘기되셨어요? 근거가 다 되셨죠? 그럼 이제 기술적 지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물량을 줄여드렸고, 여기서 저희가 일단 매수를 한번 들어갔었습니다. 당시 28,000달러에서 당시 들어갔었는데 반등이 조금 나왔고, 제가 요 구간을 반등을 철저히 먹었던 구간입니다. 인증해달라면 해드릴 수 있어요. 먹었던 구간이고, 근데 또 아는 분들이 또 못 파셨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상담을 하다 보니 나 그때 팔아서 못 팔았는데 지금 어떡하냐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길래 28,000달러는 웬만하면 올 거다, 그때 이제 물량을 줄이셔라, 지금 버티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18,000달러에서 제가 또 매수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게임을. 그래서 해서 요거는 버리고 눌림목을 잡아요. 저희 원칙입니다. 첫 파동을 웬만큼 버리고 눌림목을 잡는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18,000달러의 타겟가는 보통 이제 오면 잡는다, 오면 정찰 넣어본다, 요런 개념이고요. 그래서 소비중으로 들어가 보는 거고, 근데 거래가 터졌잖아요. 그죠? 거래가 터지고, 보시면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매매 원칙 중에 하락 추세가 이렇게 약해졌다가 다시 이렇게 강해지죠. 그리고 거래가 이렇게 폭등을 하게 되면 보통 기술적 반등이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볼린저 밴드 하단이 이탈하면서 거래가 폭등을 하게 되면 기술적 반등이 등장합니다. 거의 그래요. 거의 한번 보시면 그래요. 거의 다. 그래서 요거는, 근데 이 기술적 반등이라는 것은 이게 보통 B파, A파에서 B파로 넘어가는 단계, 특히나 지그재그에서 B파로 넘어가는 단계 주로 등장을 하거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제가 아는 게 되게 많죠. 되게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반등을 먹는 것까지는 오케이고, 그 다음에 얘가 다시 이게 1파가 돼서 다시 이렇게 1, 2, 3, 4가 진행이 될지 안 될지는 그 뒤로는 알 수가 없는 거야. 관심이 없어. 그죠?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는 적당히 팔고 손절 주고 들고 간다. 이게 지금 저희 핵심 전략이란 말이야. 적당히 팔고 남은 거 들고 간다. 그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원칙 운운하셔가지고 제가 저희를 원칙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제필님보다 원칙이 더 까다로울 거예요. 훨씬 까다로울 거예요. 비싸면 절대 사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더 막 가더라도 포모가 전혀 없어요. 아무리 좋은 회사가 아무리 상승 추세가 강해도 비싼 종목은 안 삽니다. 자, 그 다음에 차라리 이렇게 싼 종목에서 이렇게 좋은 시도가 나왔던 종목에 들고 가서 물려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일단 그랬는데, 어쨌든, 이거, 여기, 이렇게, 조세 자꾸 움직여지네요. 네. 그래서 여기 반등이 등장을 했고, 당시 25,000불에서 떨어질 거다. 왜냐면 저항력이 강했기 때문에 한 방에 가기 힘들 거다. 그리고 이 상승의 모습이 임펄스 웨이브가 아니었어요. 전형적인 ABC 웨이브였고, ABC 웨이브의 끝에서 쐐기형 파동이 등장하게 됩니다. 쐐기형 파동이 나오면서 꺾였거든요. 그죠? 그래서 요런 모습일 때도 우리가 일단은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조정이 나왔고, 당시 그래서 여기 88.6 되돌림, 886 되돌림에 대해서 단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조정파에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당시에 88.6일 겁니다. 886 맞죠? 886 되돌림, 786, 886
이런 자리들 잡으면서 여기서 올라가면 물량 팔고 밑에서 잡고 이렇게 계속 단타를 얘기를 하다가 여기서 반등이 나오더라고. 요 모습, 요 다이버전스, 요 모습.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다 정말 지금 사야지 왜 지금 왜 안 사면 안 되냐 이런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그것은 요 수렴에 대한 역시나 디센딩 트라이앵글 관점에서 이탈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당시 이 거래량을 보면서 상승 쪽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목표치가 사실은 28,000불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여기서 상승에 우리가 보았던 게 많이 가면 28,000불까지 갈 수 있다. 자료가 다 있어요. 나중에 궁금하면 물어보세요. 그럼 ABC 파동이잖아요. 전형적으로 ABC. 그리고 이기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지그재그에 대한 하락의 저점이 가능성이 큰 부분이니까 ABC가 나오고 추가적인 조정이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어쨌든 이건 먹어야겠다 라고 당시에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 인상이 금리 인상이 얼추 이제 끝나가는 시기라고 저는 계산을 했어요. 당시에는. 그러면 이제 금리 인상이 얼추 종결이 되면서 그것에 대한 일시적 호재로 한 번 더 반등을 주지 않겠는가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뭐가 나왔냐면 틀린 거죠 사실은. 그래서 당시에 제가 4.5 정도의 금리를 보았단 말이에요. 4.5 정도 기억하시는 분 가실 거예요. 그래서 근데 자이언트 스텝 한 번 더 나오고 기름값이 오르고 가스비가 오르면서 전쟁이 이제 종결이 되지 않더라고요. 휴전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휴전이 되지 않으면서 한 번 더 해서 제가 5%로 이제 수정을 했습니다. 5% 정도. 많아봤자 5%다. 이렇게 당시 많이 드리면서 이제 55% 된 상태거든. 그러면 그리고 이제 반등을 주다가 이게 뭐죠? 어떤 거래소죠. 그 FTX 사태로 이렇게 폭락을 시켜버리더라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마진이 터집니다. 마진 터지지 않았고 마진을 손절 크게 합니다. 제가 여기서 계속 비트코인 롱을 계속 잡아서 돈을 계속 먹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길래 여기 저점 이탈되면 요 디센딩 트라이앵글 관점에서 저 미처 이탈되는 순간 여기서 제가 롱을 잡아버립니다. 아실 필요 없겠지만 실제 롱을 잡았어요. 롱을 잡았는데 제가 뚝배기가 16,700인가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게 내 롱을 그때 개인적인 사정이지만 돈이 조금 욕심이 좀 나서 롱을 잡았는데 이게 반등 이렇게 주르르 밀어버리더라고요. 이렇게 쭉 밀어가지고 50배를 잡아버렸어요. 한 10배만 있어도 버텼을 텐데 50배를 잡아버려서 안 되겠다 하고 이제 저거 반등이 빠질 때 반등을 하거든요. 이렇게 요 반등가에서 다 18,600인가 여기서 다 손절을 하고 손절 싹 다 하고 이걸 맞았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제 계좌가 당시에 제가 그때 조금이었어요. 200 정도밖에 안 됐어요. 200 정도 갖고 있다 350이 됐다가 요게 이제 130까지 빠집니다. 그러니까 손해본 거죠. 그러니까 70만원 정도. 근데 아니었으면 이게 다 터져버려. 0 됐잖아. 그러니까 제 사람이 살려가지고 70만원 손해를 봤지만 요 돈 가지고 이제 그냥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한테 베풀자. 여러분들이 그런 망치를 치면서 좀 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러면서 우리가 빠질 때는 여러분들 16K 아래까지 기다리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는 이제 16K 아래에 대한 자리에 대한 이야기 좀 드릴게요. 이제 여기 자리가 요 자리 있지 않습니까? 요 자리가 우리가 여기서부터 요 상승 웨이브를 기준으로 잡은 거거든요. 그럼 16K 아래의 자리는 전 여기는 이 파동은 내가 모르겠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요걸 기준으로 좀 잡고 있는 부분입니다. 요거는 좀 약간 요거는 좀 이렇게 냄새가 좀 나요. 그래가지고 제가 요 기준 파동 기준을 잡고 있죠. 이건 조정파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16K 아래를 잡자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어디 갔니? 23용 말고 어디 갔냐? 이걸 뒤집어야 되나? 여기 잡겠습니다. 대충 786 뒤집을게요. 궁금해 하시니까 해설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분들도 혹시나 보셔가지고 도움이 되셔가지고 저희 팬이 되실 수 있으니까 제가 좀 서운한 말씀 드렸던 건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빌립네. 농담 아니에요. 장난 아니에요. 진짜예요. 네. 제가 처음에 좀 감정이 좀 격해져 있어가지고 자 여기 제가 요 웨이브 전체 웨이브죠. 전체 웨이브에서 여기까지 고점을 찍고 나서 여기 저 고점이죠. 고점을 해서 자 78.6에 대한 되돌림이더라고요. 여기 자리가. 그래서 여기는 사야 된다.
근데 이제 오버슈팅, 언더슈팅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게 16K 정도 되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매수를 노려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고, 당시 또 신기하게도 이 18.3K 여기 조정이 나올 거다. 이거 18K에서 팔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면 매일매일 시향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 디테일하게, 말씀 지금도 상황이지만 그 매일매일 시향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고. 이게 유튜브로서 이거 어떤 약간 딜레마예요. 이거 쭉쭉 오를 건지 아닐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기 저항이 있으니까, 여기 거래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거래. 여기 저항이 강하니까. 그래서 일단 물량을 팔자. 그리고 물량을 다시 뺐어요. 사람들 그때 좋아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요때 이제 17, 27, 8쪽을 되돌림을 찍고 이제 다이버전스가 나오면서 거래가 증가되면서 상승을 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패턴이에요. 제일 좋아하는 패턴. 추세를 돌파하면서, 그죠? 추세를 돌파하면서 다이버전스가 나오고, 그리고 이 되돌림 포인트가 우리가 이때 그때까지 봤던 비트코인의 가장 큰 전체 상승지보다 78.6 되돌림 포인트였었다면, 여기서 나온 다이버전스와 매수 시그널은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맞죠? 그래서 한쌤은 여기서 적극적으로 매수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저희 시황에 대한 리딩 픽이 엄청 많이 나가는 시기 이때예요. 그 근거 이해되셨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상승률 자체가 천천히 따라가게 되는데, 비트코인이 월봉상 아주 저렴한 가격을 찍고 있습니다. 볼펜 하단을 찍고 있어요. 얼마나 싼 가격이잖아요. 그리고 수급 들어왔고, 일봉에 다이버전스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작은 것에다가 시그널까지 확인했으니, 여기서 사야지. 맞죠? 사는 게 맞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는 거예요. 사실 요때도 한 번 더 빼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엔딩 다이고널을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되게 쉬워서 그래요. 엔딩 다이고널 형태로 사실 이렇게 빼지 않을까 그런 시황을 했었어요. 사실은 기억나요. 그래서 이쯤에서 이 13.7K 원 정도에서 돌려주면 좋겠다. 이렇게 나오면 패턴이 완성이 된다. 그러면 이제 이때는 이 저점은 비트코인이 영원한 저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여기 사실 많이 기다리고 계셨거든. 근데 제가 요걸 보면서, 요 상승을 보고, 요걸 상승되는 모습, 다이버전스를 보면서 시장을 바꿉니다. 디테일하게. 그리고 요걸 돌파하면 매수해도 좋다. 왜냐하면 이런 패턴들이 조정파의 패턴들이고 바이고널도 마찬가지겠지만 끝바닥에서 항상 그게 나오진 않거든요. 좋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에 대한 당등 목적지는 우리가 적게 보면 24K, 25K 정도 요 고점, 그리고 많이 보면 내가 28K 정도까지 갈 수 있을 거다라고 당시에 시향을 해요. 목적지가. 왜냐면 이유가 있지만 여기서도 사실 28K에 대한 얘기 많이 드리거든요. 28K 저희 단톡방에도 많이 있을 거예요. ABC의 정상적인 패턴이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일단 28K까지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 뒤로는 사실 별로 관심이 없지. 목표가 넘어가 버리니까 이걸 다시 끌고 와서 쭉 올라가서, 네. 자, 전체 반등 부분에 대한 여기 25K죠. 786. 여기 1에서 786, 23점, 즉 786포인트고, 제가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하락 지분, 요 파동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요 녀석을. 그래서 제 눈에는 사실은 이 그림이 더 노멀하고 더 예뻐요. 제 눈에는요. 이렇게 하면 이게 조정파가 제가 카운팅이 완벽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되게 블랭크 처리해놓고 보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 제가 그래서 최근에 빠졌던 요 고점, 제가 위험합니다, 파세요라고 했던 그 고점, 요 웨이브는 임펄스 웨이브의 가능성을 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여기, 61.8에 대한 되돌림이죠. 61.8은 반대로 하면, 이 저점이 38.2입니다. 38.2에 대한 되돌림이 형성이 되는 부분이라고. 그리고 여기 저항대 있죠. 저항대. 저점이 지지받은 저항대도 존재하다 보니, 28K 정도까지만 보자 라고 말씀드려서, 제가 28K를 도달한 순간부터 시장이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28K를 도달한 순간부터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이라고 강조를 드립니다. 이때까지는 매수에 대한 얘기 많이 드렸어요. 이거 사실 여기서 팔고 떨어지고, 와, 숏 먹는다. 반등하면 숏 먹을 거다. 그때 그 나스닥이잖아.
저건 S&P였잖아요, 당시에. S&P 당시보다 많이 빠졌어요. 한번 살펴보세요. 그 숏 먹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도 요런 것들 사실 이 전체 상승에 대한 되돌림 지역이거든요. 이런 자리들은 타점이 형성이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을 곳이 여기 있거든요. 거래량 터졌던 이 부분이.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사실 여기서 샀던 분들 결과적으로 수익이지만, 아니 여기서 물량을 좀 줄여서 여기서 물량 다시 치우면 그 시대가 복리로 더 늘어나는 걸?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사는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분들은 나중에 다쳐요. 잘못하면. 왜냐면 지금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올라가서 막 36,000K, 36K까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분들 여기 36K까지 잘 먹겠습니다. 뭐 그렇게 하셨던 분들 계시던데 그분은 좀 아닌 것 같고. 뭐 사기의 개념도 하여튼 어쩌고저쩌고 죄송합니다. 모르는 거 가더라 하더라도 여기서 빛을 내서 더 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엘리엇 파동상, 파동 이론상 첫 번째 파동은요. 거의 90% 이상의 확률로 절반을 되돌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절반을 되돌렸잖아요. 맞죠? 그러면 여기 잡아보는 거. 여기서 왜 쫄아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여기서 잡아보라고 했잖아. 20K 전후에 잡아볼 수 있다고. 타점 있다고. 그래서 18K에서 21, 그러니까 20K 전후라고 말씀드렸고 정확하게. 잠깐 19.6K 라인도 하여튼 그랬을 거야. 전후 이렇게 그냥 제가 찜플하게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요즘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맞추는데 제가 여러분들 이제 땡겨야 되니까 앞으로를 이렇게 땡겨주면서 말씀을 드리고 엘리엇 파동 되돌림입니다. 되돌림 파점이고 어차피 이 웨이브가 단기적인 임펄스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기 잡았는데 지금도 사실은 이게 임펄스고 이게 3파일까라는 구분에서 3파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사실은 하고 있어요. 말을 바꾸는 게 아니라 제가 비트코인은 얘가 잘 모르겠다 여러 번 말씀드렸거든. 증시는 분명히 위험한 게 근데 확실한 건 얘가 금을 따라간다 하더라도 이 전체에 대해서 절반은 되돌릴 거라는 거예요. 얘는 장담할 수 있어요. 높은 확률로.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향을 드려야 되는 입장에서 이거 36K까지 35K까지 갈 거니까 여기서 사세요 라는 말을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예측에서 맞췄다는 건 사실 억울하고 얘가 36K까지 간다고 했었을 때 여기서 사세요라는 말을 할 필요는 없는 거라고요. 이 유튜브 공개 버전에서. 그렇게 리스크를 갖고 싶지도 않고. 왜냐면 나는 여기서부터 28K까지 여러분들 챙겨 드렸기 때문에. 이 위로는 선수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 0.5의 되돌림인 31.7K가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38.2. 반대로 하면 61.8의 되돌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 자리가 이 전체 하락파 여기서부터 요까지 하락파의 무효화 지점이에요. 61.8까지 가게 되면 무효화가 되면서 얘는 이제 지그재그 하락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이 여기고 적어도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이런 복합 조정파 형태 이후에 빠지든지 올라가든지 결정해야 되는 부분일 것이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게 지나게 되면 이 자리는 뭐가 돼요? 금리를 내릴 거잖아. 침체가 온다고 하든. 그럼 여기는 물려도 빠지면 비트코인 반감기 내년에 있고 반감기 오르면 비트코인 가격 오를 거 아닙니까? 무조건 오르겠죠. 거의 90% 확률로. 근데 알트코인 불편하긴 하지만 그죠? 만약에 미국이 이때 거래소를 때려버려 한 번 더 뺄 거고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란 말이야. 그럼 지금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가격에 살 수 있는 거지. 내 말은. 안 그런가요?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도 떡락떡락 그랬으면 제가 죄인이죠. 그죠? 근거 다 얘기되셨죠? 48.2까지 왔다. 그러면 나는 저희 원칙입니다. 저 원칙 타령하셨던 분, 좀 서운할 수 있겠다. 그죠? 원칙 이야기 하셨던 분, 저희 원칙이에요. 원칙이 정말 칼 같거든요. 맞췄다가 아니라. 저는요, 기술적 반등 38.2%까지밖에 먹지 않아요. 이해되세요? 무조건 그려. 그리고 이 위로 올라가는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은 안 먹어요. 포기해요. 안 먹어요. 그런데 확실한 높은 확률인 건 이 자리에 왔을 때 빠질 가능성은 매우 높아요. 패턴이 수렴이 됐든 ABC에 대한 지그재그 반등파가 조정파 눌림목이 됐든 어쨌든 간에 이 자리에서는 빠질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난 여기서는 오게 되면 집팔고 할 거다. 그렇게 멘트를 강하게 치는 거예요.
좀 만트를 좀 말을 너무 대책 없이 한 건 있는데 인정을 하는데 여기서 떨어진다 하지도 않았다고. 이해되시나요? 나 여기 매수 타점이라고 했다니까? 이 새끼 저는 여기 당시 여기도 여기는 위에 살짝만 걸렸어. 왜냐하면 이제 그 38.2에 대한 되돌림에서 50%까지 봤거든요. 요거 이제 3파에서 그 4파로 조정된 눌림목이 38.2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와요 보통. 그래서 여기서 눌림목을 잡았고 요건 종파가 마감이 됐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살려주는 모습이 너무 좋다 해서 저희 시황이 21.5K를 넘어갈 때 다시 다 매수 잡아요. 여기서 반대 여기까지 나왔을 때 이만큼 나올 때 그래서 다 잡는다고. 제가 좋아하는 패턴이거든요 이거. 거리 터졌잖아요. 그랬던 사람이니까 여기서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강하게 했던 사람이니까 물론 여러분 유튜브 생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뒤늦게 보시고 맨날 인증하는 것만 보다 보니까 아 이 새끼 뭐야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만 그 정도로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이 시황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인플레이션 운운하고 있는 애들 보면 전 금리 인하고 있는 애들 보면 전 속 터지거든요. 그리고 역시 11.8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38.2까지 반등해 나왔고 그리고 0.5 382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내가 여기서 여러분들을 감당하면서 이까지 갈 거니까 매수하세요라는 멘트를 칠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나는 그걸 바랄 자신이 없어요. 저는 자신이 없다고. 나는 오히려 34.5K까지 가게 34K를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들 이거 인버스가 쇼각 보셔도 좋습니다라는 말을 하고 싶다고요. 하물며 아닙니다. 요건 됐고요.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경제적인 흐름 말씀드렸죠. 미국의 금리가 5%까지 올랐어요. 미국의 부채가 5경이 넘거든요.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가장 빚이 많아요. 지금 미국 상태가. 세계의 그 경제를 지배하는 건 달러예요. 어떤 분들은 저보고 친중파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친중파 아닙니다. 저는 한국을 누구보다 더 사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타까울 뿐이에요. 여러분들 맹목적으로 친미를 갈라치게 하는 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 상황을 냉정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미국이 중국을 정정한 고격한 입장에서 금리를 땡기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미국의 국가 부채가 먼저 무너지냐 중국의 기업 부채가 먼저 무너지냐의 차이예요. 지방 정권 부채, 기업 부채가 먼저 무너지냐의 차이예요. 지금 그 싸움이라고. 그 미국이 지금 제가 보기엔 이거 내피셜입니다. 지금부터 내피셜입니다. 미국이 지금 너 하나 뭐 하나 부러져라고 계속 금리를 올리고 있는 거라 상황이라고. 아니면 물리 전쟁까지 가야 될 수 있으니까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이 아직 그 자원 패권국이니까 그러니까 중국은 그걸 버티기 위해서 1대1로 사업을 해왔고 그건 작년부터 몇 년부터 하던 얘기입니다. 하고 그래서 버티고 있는 그 브릭스 쪽 해가지고 이제 그 자기네들 위안화를 기초통화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상황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실제로. 몇 년 전부터 하던 이야기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 그 25년 전에 내가 일어날 거라 그랬거든? 이게 한번 뒤집어 썼고 난리를 치는 게. 뭐, 시기도 정확하진 않겠지만,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그럼 뭐 하나 부러져도 부러져야 될 텐데. 그죠? 그리고 이쪽 3사활이 넘어선 이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가더라도 조정은 나올 텐데 라는 거죠. 일단은. 그리고 하나 더. 파동은 주로 3파로 갑니다. 파동은 주로 3파로 가고요. 그죠? 이거 3% 갔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 그러면 올라갈 때도 3% 가야 돼요. 맞나요? 그죠? 올라갈 때도 3%로 올라가야 될 겁니다. 어쨌든 눌림목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이게 나오지 말라는 보장이 없어요. 또는 여기서 이게 나오지 말라는 보장은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것에 대한 확률은 많이 낮아졌습니다. 이 친저점 갱신에 대한 가능성은 많이 낮아졌고요. 그거는 이제 뭐 미국이 뭐 거래소를 이제 후드로 패버리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하나 더 그리고 원칙 이야기 한 시간에 또 드릴게요. 이 전체 웨이브에 대한 78.6에 대한 되돌림이잖아요. 78.6에 대한 되돌림은요 웬만해서 바로 그냥 고점을 돌파하지 않아요. 78.6의 되돌림은 거의 90% 넘는 확률로 상당히 큰 조정파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뒤쪽은 복합 조정파의 구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반감기가 내년에 오거든요. 그리고 경기 침체라는 부분도 분명히 지금 이슈가 되고 있고 지금 삐걱거리고 있죠.
그죠? 그러다 보니 이제 변수가 될 만한 건 이제 비트코인이 변수가 될 만한 건 은행권 이제 내일입니다. 제가 이제 강조했던 날 이 은행이 이번에 실적 보고를 하게 되면서 은행에 대한 불신이 비트코인으로 들어올 것인가라는 부분이 이제 가장 큰 변수가 될 거예요. 지금까지 봐서는 비트코인이 은행에 대한 변수로 지금 대체 자산으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금도 마찬가지. 오케이? 금도 마찬가지예요. 바꾼 모습이지만 알트코인의 모습을 봤었을 때 알트코인 모습 보여드릴게요. 알트코인의 모습을 봤었을 때 솔라나 이런 거 여기 보십시오.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짓거리를 거의 다가 이런 짓거리를 이게 정상적인 레파토리에 대한 주식의 상승과 반조정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상식적인 선상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맞는 거예요. 일순간에 몇 배예요 이게. 이렇게 올랐다 떨어지는 거. 특히 에이프 같은 경우는 뭐 하루 만에 얼마야? 18,000인가요? 뭐 만 잡읍시다 대충. 뭐 대충 20만 잡읍시다. 20배가 올랐다가 다음 날에 원상복귀 시키는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가치가 있는 애들이 할 짓이 아니잖아요. 이런 짓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얘네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은 여기 지금 거래가 없으니까 얘네들이 설거지를 하면서 세력질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실제로 이거 수익 나서 판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이 버티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 당연한 거야. 그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 나온 이런 알트들 이제 저항대 돌입했네요. 일목균형표 저항대입니다. 저항 돌입했는데 이거 빠져 다시 올라갈 수 있겠죠. 어쨌든 이런 애들이 돌아왔었을 때 솔라나 최근에 매수 들어갔고요. 누갔냐? 이베리움 클래식 저희도 매수 들어갔고요. 여기서 그런 종목 단서는 별개로 하고 여기 있는 알트코인들도 이걸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릴크도 우리가 매수 들어갔었죠 예전에. 솔라도 마찬가지였고 여기서 매수 들어갔었죠. 종목은 별개예요. 이 솔라 이렇게 떨어지지 않으라는 보장이 없다고. 얘네들 한 짓거리를 봤을 때. 그럼 이 중에 전 종목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몇 개의 종목 그런 등등을 보여줄 것이고 그럼 여러분들에게 조심하라고 말하는 게 그게 사기꾼이고 그게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 이해되시죠? 자, 하나 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스태그플레이션 요즘 얘기가 나오고 있죠. 제가 스태그플레이션 여기서부터 얘기를 했거든요. 스태그플레이션이 나온 이유는 뭐냐면 아까처럼 그냥 부드럽게 나오는 경기 침체는 좋아요. 그건 있어야 건강한 거고 그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국놈의 새끼들이 코로나 때 돈을 너무 많이 풀어요. 너무 많이 풀어버려요. 이해되십니까? 너무 많이. 그러니까 이때까지 10년 동안 2008년부터 2008년 리먼 브라더스 미국 금융위기 때 이후로 풀었던 2020년까지 거의 풀었던 양의 그 곱절만큼 2022년 에서 요번에 이걸 때 풀어버린다고. 쫙 풀어버린다고. 그러면서 파도가 이게 경기 침체와 그 물가 상승의 갭이 물가가 오르면 톡톡톡톡 쳐서 이제 경기가 떨어지면서 물가도 같이 떨어지고 이게 정상적인 메커니즘이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하나가 경기 그래프라고 물가 그래프고 하나가 경기 그래프면 이렇게 되는 게 정상적인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차이가 별로 없어. 그래서 경기가 좋아지면 물가가 오르고 경기가 나빠지면 물가가 떨어지고 그래서 물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서 이렇게 요거 금리 그래프까지 해가지고 금리 그래프 한번 볼까요? 금리 그래프 해가지고 얘가 이제 크게 뭐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친다면 돈을 너무 많이 풀어버리니까 물가가 이렇게 금리 올릴 때 그때 불경기였잖아요. 안 좋으니까 불가 풀면서 풀어도 물가가 안 올라가는 거라 막 처음에 안 올라갔잖아요. 드드드드드 하다가 쫙 올라가 버리니까 얘들이 이제 감당이 안 되니까 물가 막 떨어뜨려 금리 올렸어. 금리를 올리니까 뭐가 나빠져? 경기는 올라가다가 급격히 나빠지고 물가는 이 앞에 있는 여파로 천천히 떨어지게 된 이 상황. 이 상황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스태그플레이션 알고 말을 하자고요. 알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리세션, 디플레이션 일종인데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 물가는 여기서 이제 나중에 금리 다시 잡으면서 서치 올리겠죠. 이렇게.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금리 잡아서 올릴 거란 말입니다. 그럼 이 파동은 이렇게 떨어지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가 웨이브를 우리가 평균적 웨이브를 쳐보면 당연히 이렇게 치지 않을까? 파도라? 수학 공부하셨잖아. 주기성 이론, 사인 코사인. 그래서 이걸 대비하자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될 거다가 아니라 예방하자고. 여러분들 예방접종 걸리니까 맞는 거 아니잖아요. 보험 사고 날 거니까 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사고 날까 봐 내가 어떤 뭐 중요한 일을 앞두고 내가 크게 다칠까 우리 가족을 위해서 예방하는 거잖아요. 그 예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왜 문제가 되고 왜 그 사람이 사기꾼이 되고 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냐고. 물론 제가 말을 조금 과하게 하긴 했어요. 그 보면서 뭔가 뒤통수를 맞았는 느낌이 들었는데 떡락충처럼 얘기는 하긴 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한 근거가 한 개 더. 미국이 3월 3년이죠. 2022년 3월부터 금리 올리기 시작을 합니다. 올리기 시작을 해서 그것에 약발이 받는 게 보통 1년 걸려요. 그래서 3월 지금부터 약발 받기 시작할 거예요. 아마 경기 침체 그러니까 미국이 경기가 급격히 안 좋아지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것에 대한 신호를 볼 수 있는 게 4월 14일 그 은행의 그 실적 발표 이때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는 얘를 보면 지금 미국 은행이 실적 좀 괜찮구나, 버틸만 하구나, 아니면 생각보다 심각하구나 라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상황에 따라서 미국의 이제 그 나스닥입니다. 비트코인 아닙니다. 나스닥이 급락을 할 거냐 아니면 천천히 이렇게 완만하게 가는 입창력할 거냐라고 둘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 같아요. 설명되셨어요? 제가 왜 옛날 예전에 벚꽃이 질 때라고 했는데 벚꽃이 빨리 펴가지고 시간 더 돌렸잖아요. 이것 때문이에요. 그거 이런 이야기를 내가 그러니까 공짜로 다 해줄 필요는 없다고, 공개 방송에서.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밤새도록 공부해서 자료 찾고 뒤집어서 막 공부했던 내용을 여러분들 이 영상 하나 보고 다 받아가려고 한다고요? 솔직히 너무 날로 먹는 거 아니야? 제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날로 먹는 인간인데? 그 날로 먹는 인간들을 내가 돼지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돼요, 진짜로. 저도 틀릴 수도 있고,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큰 시황은 거의 다 맞았어요. 그리고 하나 더. 자. 여기서부터 저는 23년 10월을 말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파동을 부두로 3파로 가잖아요. 주기성 웨이브에 대해서 이렇게 갔다가 이런 식으로 빠지게 되면 이 주기가 맞물릴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 상황이. 그리고 요 반등이 보통 이 대하락에 대해서 절반 정도 상승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경향, 무조건 아니고 경향. 그리고 이것도까지 해야 되나? 요 정도 사이즈죠. 여기 사이즈, 그리고 여기 사이즈, 그리고 요 사이즈. 이렇게 하면 반반 되겠지? 여기 사이즈. 큰 차이가 없죠. 여기랑 여기랑. 그렇죠. 그리고 두 개 합치면 이거랑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여기서 이제 거의 고점대 형성을 하게 되고, 다음 주기가 이 정도가 될 거니까, 만약에 여기서는 이것에 대한 중간 정도를 지켜주면 땡큐.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좋은 흐름으로 가게 되는 임펄스 웨이브를 타고서 가게 수 있는 그런 흐름을 가능성 할 수 있을 거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44,000달러까지 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부분과 그리고 어쩌면 만약 이 바다가 치게 되면, 어쩌면 이탈되게 되면 요 구간들, 그래서 이 시기적으로 이렇게 당시 이때 계산했었을 때, 요 앞에부터 나옵니다. 계산을 여기부터 이 계산 어느 정도 했었을 때, 그리고 올라가고 리세션 뭐 코로나 풀리고 금리 인상하고 이것에 오고 했던 부분이 제가 23년 하반기 정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때부터 2023년 1010 당시 1010이었다지 1111로 바꿨거든요. 그리고 5만 달러가 돌파했었을 때, 그래서 그렇게 좀 예언이 아니죠. 데이터를 가지고 추측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자리를 얘기를 드렸었는데, 지금 이제 좀 구체적으로 상황이 됐잖아요. 가까워졌잖아요. 그래서 이때보다는 24년 초 정도가 더 시대성이 높아지겠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만약 빠지는 모습이 급격하게 빠지게 되면 이제 또 그것에 대한 상황에 맞게 하겠죠. 자, 모든 자료에 대한 근거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나요? 50분, 1시간 가까이 떠들었고, 사실 이거는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 가서 유료 강의에 가서 제가 저희 오프라인에서 막 강의할 이 정도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쌤이 시황을 할 때 그냥 대충 하지 않아요. 컨셉을 잡아서 맨날 그냥 이상한 짓 하고 그러고 있지만, 진짜 하나하나 모든 상황을 다 데이터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를 판단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쌤은요, 혹시나 들어보셨는지, 한쌤 때 물려서 손해봤다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쌤은 절대 물리게 하지 않습니다. 원래 그거 손절 시향을 내고 정확하게 항상 매수 시향을 해도 손절하라는 말을 시향을 드리고, 손절이 나갔으면 그때 연결해서 계속 연결을 하는 시향을 해드리거든요. 연결. 그러니까 최근에만 딱 보신 분들은 오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새끼가 떨어지려고 얘기하네? 예언가가 아니에요. 예언가는 점쟁이 찾아가세요. 그 옆에 그 부적죽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분들 예언 더 잘하시죠. 지금 여기서 떨어질 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여기서 매수했었던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시중에 돌아다니는 그런 자자들은, 사기꾼 새끼들은요, 새끼들 좀 그런데, 이런 데서 코스피 더 간다, 4천 간다, 5천 간다, 삼성전자 20만원 간다, 그리고 카카오뱅크 20만원 간다라고 외쳤던 인간들이 여기서 더 빠진다 하다 여기서 또 더 간다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거 넘어가면서 여기서 막 위험하다 말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됐는지, 여기서 위험하다 예전에 악재가 있다, 22년 타락장이다, 이런 미친 그러니까 되게 막 요거 넘어가면서 그런 얘기 하는 사람 누가 몇 명이나 있는지, 여기서 물려도 괜찮아요, 싼 가격에 올라갈 거예요, 걱정 마, 버티세요. 안타까워요, 손절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손절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다시 사세요. 여러분들 물리지 않게 그렇게 해주는 사람 누가 있냐고. 그러니까 여기서 더 가는 거에 대해서 저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 못 먹어도 괜찮아. 나중에 도저히 빠질 거니까.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 또 물리게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럼 이때 또 그러겠지. 남들 더 빠진다는데 너 혼자 그 시장 역행하네? 또 그때 그런 말 또 나올 거야. 난 그걸 버티면 즐기면서 하겠죠. 그게 이 시장의 진리고 현실이니까. 어때요? 제필님? 네, 제필님께 바칩니다. 제필님. 됐죠? 제가 예측했다 다 맞췄다는 어그로를 땡기려고 한 게 맞고요. 지나간 소가 우찌오는 소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내 기준과 어긋났을 때 대응이 실력입니다. 네, 어긋났을 때 대응은 제 조목님보다 제가 훨씬 더 철저하게 할 것이고요. 그리고 절대로 비싸게 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물리게 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래요. 그래서 제 좀 뜨거워서 영상 좀 뜨거워서 말씀드렸다가 오늘 되게 좀 다시 좀 했는데, 오늘 또 정리해서 올려드리겠다고 말씀드렸으니까 보시고, 그리고 새로 보시는 분들, 또 처음 보시는 분들 요거 보고 잘 좀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쌤이 어떤 관점에서 얘기를 드리고 있는지, 부족한 점이 있다면 또 보충해 나가고, 그리고 최근에 또 올려주셨던 이제 요 분이죠. 최근에 올려서 요 분은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순간 좀 망가고 있었어요. 요 분입니다. 이렇게 여기 스위트 서렌더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좀 요즘 좀 사실 약간 좀 이상을 조금 읽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도 좀 있고 하지만 맞아요. 네. 그래서 선생님처럼 고압적으로 말씀하시는 경우도 종종 보입니다라는 건 제가 직업이 강사라서 그렇고요. 이런 말은 좀 자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디서 드리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시황은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요약을 하자면 1시간짜리인데 보실 분들 봐주시겠죠. 그리고 또 이렇게 떠들어도 또 모르고 또 와서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이런 질문 하실 겁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사실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자, 그래서 미국 증시는 높은 확률로 조정이 나올 겁니다. 아주 높은 확률로. 그것에 대한 시그널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나스닥이 좀 반등하고 있긴 한데, 우리 기술적 지표로도 22평균 받으면 반등한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제가 요거를 이렇게 또 그렸거든. 이렇게 패턴 이렇게 그려드렸어요.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그려드렸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비트코인도 요때까지는 취재도 좋을 텐데요. 그리고 하나 더. 지금 나스닥이 지금 쐐기형 패턴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하단을 어느 정도 아직 확인하게 된다면
이때는 근처, 어쨌든 이 구간이 옆으로 갔던, 밑으로 갔던 어느 정도 하단을 확인하게 된다면 들어주고, 이렇게 추세가 꺾이게 되는 거예요. 6월달 제가 하락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다는 하는 부분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지금 추세가 꺾인다, 지금 폭락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것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약발이 듣는 시기가 될 거라고. 1년 지났으니까. 리세션 그 경리 인상의 약발이 좀 듣고, 그러면 이제 미 연준도 그걸 보고 판단을 하겠죠. 이게 좀 어느 정도 조정세가 받고 있구나. 경기 좀 안 좋아지고 있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나서 이때 만약에 부러진다면, 저는 부러진다 쪽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러진다면 비트코인도 이때 영향을 꽤나 받을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 이런 짓거리를 하는 새끼들이 드러날 겁니다. 여기서 이 원화마켓에서도 이런 짓거리. 그러면 여러분들 그 지도세도 모르게 그냥 자세상 가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리하지 않고, 지금 좀 버셨으니까 무리하지 마시고 끝까지 먹으려 하지 마시고 적당히 그냥 좀 챙겨 드시고, 좀 나중에 혹시나 깨지더라도 그 재생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셔야 된다고. 제가 강조하는 그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만약 여기서 이렇게 빠지게 된다면 적어도 12,000, 많이 빠지면 이 자리까지도 빠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리테스트 구간이기도 하죠, 그죠? 이렇게 연장시키면 그래서 9,000.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하락이 사실 9,000이에요. 9,300 정도 되고요. 만약에 이제 좀 미국 경제가 정말로 박살나듯이 부러져 버린다면 7,000대 초반까지도, 이 자리까지도 좀 염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이까지 빠진다고? 아유, 무서워, 어떡해, 이런 느낌이 아니라, 여기는 진짜 여러분들이 진짜 눈 불을 켜고 들어가서 잡아야 돼요. 이해되시죠? 무릎 켜고 잡아야 돼요. 이렇게 가든지,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천천히 이런 식으로 가든지, 아니면 뭐, 적당히 노멀하게, 적당히 타입해서 뭐, 이렇게 해서 19,000 이 정도에서 이렇게 치고 이렇게 올라가든지. 얼마나 좋아, 이 뒤에 이 기회가. 이게 올라가기 이만큼 있는데 여기서 무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내 말은. 그리고 나 여기서 계속 사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사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물량을 조심하고 땡겨라, 조심해라, 방할 수 있는 권리 생기는 거 아닌가? 그렇잖아요. 여기서 맨날 더 좋다, 미국 증시 좋다, 뭐 서학개미들 뭐 돈 벌었네 난리 치다가 내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아이고 미국 서학개미 같은 소야가 앉았네, 환율 떨어지면 박살난다, 정리해라, 이렇게 말씀드렸단 말이야. 그러고 났잖아. 빅쇼트 나올 거라고. 여기도 사실 나시다 반등할 거라고 그랬고. 그건 이제 여러 가지 그 지수적 지표와 이슈들을 같이 접목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딱 1시간 채웠네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개별 종목 장세 유지되겠죠? 될 수 있을 겁니다만, 저 한쌤은 그래도 여기서 저는 사람 말 못할 겁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근데 제가 받았던 이 스트레스를 여기서 물린 사람이 저한테 그 당시에 물어본다면, 넌 그 스트레스 난 풀 거야. 난 너무 착한 사람은 안 되거든. 미칠 것 같아, 진짜로. 여러분, 겪어봐야 알아. 강사에 대한 그런 특징과,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르쳐주는 내용에 대해서, 이상한 짓을 할 때, 뭐, 좀 다르게 하고 있는 건 괜찮아요. 근데 완전 틀린 짓을 할 때, 그때 미치는 거예요. 기법이 다르고 원칙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이건 아니거든. 응? 그렇잖아요. 맞죠? 재봉님, 네. 그래도 해명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